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티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집 랭글러 4x2 모델입니다. 일단은 출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동탄전시장부터 저희 촬영 장소까지 이세이브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해서 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배터리가 89%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렉트릭 모드로 바꿔서 주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꺼졌죠? 이러면 일렉트릭 모드입니다. 이러면 전기로만 가는 거예요. 조용하다. 이 랭글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으니까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 랭글러 4x2 모델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9월 달에 처음 런칭했을 때 돈탄 전시장에 방문을 해서 엘리 매니저와 함께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승차가 나와서 오늘 드디어 이 4x2 모델을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랭글러 4x2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되는 랭글러 모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7년에 1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를 했고요. 현재는 4세대 모델을 판매 중에 있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이 4세대 모델은 거의 11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랭글러 모델 판매되고 있는 트림을 좀 살펴보면 전에도 한번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랭글러 오버랜드, 그리고 랭글러 루비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x2 이렇게 3개의 모델을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4x2 모델 판매 가격을 좀 살펴볼까요? 예전에 랭글러 루비콘 차량이랑 똑같은 구성인 것 같아요. 파워탑 모델과 하드탑 모델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파워탑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상급 트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8,69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승했던 랭글러 루비콘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15.23kW급 배터리가 물려져 있고,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좀 확인해 보면, 일단 엔진 구동으로 했을 때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 40.8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스펙은 지난번 시승했던 랭글러 루비콘 차량이랑 똑같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모터 성능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 사실상 전기 모터도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 후륜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륜 모터 같은 경우는 약 45마력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후륜 모터는 136마력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합산 출력을 좀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산 최고 출력 37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64.9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수치만 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0L 터보 엔진도 스펙상으로 괜찮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전기 모터,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출력을 좀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 2.3톤 수준이고요. 지난번 루비콘 차량이 2.1톤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서 무게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 우선 엔진만 구동했을 때 복합 연비를 확인해 보면 9.2km를 갈 수가 있고요. 배터리, 전기 모드로 갔을 때는 2.4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 복합 연비를 보면 12.7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연비적으로는 조금은 좀 올라간 수치를 좀 보여줍니다. 기본 구동 방식은 셀렉트랙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연비를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는 배터리 스펙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바닥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용량으로는 15.23kW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순수 갈 수 있는 복합 거리를 보면 32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엔진과 배터리를 구동을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총 주행 가능 거리가 63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배터리 시스템 자체가 연비적으로는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충전 포트는 운전석 휀다 쪽에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하고요. 충전 시간은 약 2.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륜 후륜에 다나 M210, 220 와이드 엑셀 LSD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지난번에 이제 동탄 전시장에 방문을 했을 때 오버랜드 모델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루비콘 차량도 보고, 글래디에이터 차량도 보고, 그리고 시승까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사실상 요 구성만 가지고도 오프로드 주행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루비콘 차량이랑 정확하게는 이 오프로드 구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구성인데, 지난번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쪽에 스웨이바랑 디퍼런셜 락 버튼이 들어가 있는 이 버튼 구성까지 들어가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루비콘 차량 시승했을 때 아마 그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은 괜찮은데 일반 도로에서는 롤이 심합니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번 전시장 차량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재 이 4x2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루비콘 차량이 17인치의 휠에다가 오프로드 전용이 이제 머드 타이어가 좀 껴져 있어서 이 롤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차를 이제 저도 촬영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좀 끌고 와 봤는데, 일단 루비콘 차량보다는 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롤이 없어 이런 거는 아니고, 확실한 건 루비콘 차량보다는 롤이 조금은 작게 느껴진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과속 방지 터널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 전륜, 후륜, 오링크 타입의 멀티링크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은 이 H 모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전기 모드입니다, 이거. 여기서 확실히 이 랭글러 차량들은
이 방지턱 구간이나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으로 들어오면 승차감이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뒤쪽 쿠를 넘어갈 때 살짝은 이렇게 바운싱이 들어갔는데 약간은 이 가라앉는 느낌의 바운싱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렇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구간에서 테스트를 할 때가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특이한 구성이에요. 지난번 루비콘 차량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승차감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일반 도로,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은 직선 도로를 달릴 때는 약간의 롤이 좀 올라오는 편이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난번 루비콘 차량보다는 확실히 롤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주행했을 때의 느낌은 오히려 루비콘 차량보다는 이 4x2 모델이 좀 더 나은 느낌이 나요. 이거는 일반 도로 주행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오프로드 가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가 안 오는데 이 상태에서 4H로 내려 볼게요. 4H 오토 들어갔죠? 소리가 좀 더 세졌어요. 이 모터 들어가는 소리가 제가 이런 거에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륜으로 놓으니까 확실하게 잡혀요. 여기도 넘어가면 그렇지. 이 확실하게 사륜 구동으로 놓으면 이 지형이 어떻든 간에 이 승차감 쪽으로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이 차량이 운전자한테. 그래서 오히려 이래서 이 오프로드를 가게끔 만들어 놓은 차량 세팅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차량 세팅 자체는. 일단 저 앞이 코너니까 이 H로 바꾸고요. 일단 여기는 하이브리드로 바꾸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 걸렸죠? 그리고 수동으로 빼서 1단입니다. 여기서 풀악셀. 우와, 와, 차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확실히 방지턱 구간은 이 랭글러 차량만한 모델이 없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잘 타가 넘어가요. 일단 가속 느낌, 지난번 랭글러 루비콘 차량도 이 2.0L 터보 엔진 자체가 가속을 했을 때 상당히 시원하게 뽑아주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4x2 모델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밀어주는 느낌이 상당합니다. 일단 가속 페달을 밟으면 움찔거리면서 차를 이렇게 팍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출력이 그렇죠, 300마력이 넘어가니까 확실하게 달리는 기분은 좋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거 예전에 항상 시승할 때마다 이 변속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보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변속 타이밍이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랭글러 차량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온로드 주행보다는 오프로드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변속기 세팅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민첩하게 받아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가 아주 달리는 차는 아니니까. 일단은 이 와인딩 코스를 달렸을 때 그런 변속기의 특성이 나온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집 랭글러 모델을 시승을 하는데 실내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보면 지난번 시승했었던 랭글러 루비콘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모델이랑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온로드 차량들 이제 다양한 차종들 시승하고 오랜만에 이제 지프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확실히 뭔가 이제 끌리는 디자인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게 투박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끌려지는 디자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보는데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는 계기판 7인치 TFT LCD가 적용된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성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계기판 좌측에 RPM 게이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측에는 이제 배터리 관련
게이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속도계가 없어진 거예요. 속도계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도계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난번 시승했던 모델들도 그렇지만 이 구성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박하지만 약간은 멋스러움이 좀 들어가 있어요. 계기판 좌측에는 조명 관련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이얼 버튼을 보니까 전방과 후방에 안개등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특별한 구성은 없고, 그러니까 랭글러 모델들에 없었던 기능이라고 한다면 조명 패널 하단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는 버튼류가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렇게 총 3가지의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요. 하이브리드는 단어에도 알 수 있듯이 엔진과 배터리 조합으로 차량을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렉트릭은 순수 전기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이세이브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하이브리드 페이지에 가면 이세이브를 어떻게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배터리를 전역할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렉트릭 모드로 놔둬서 이건 크게 지금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일단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동 방식은 수동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텔레스코픽이랑 틸트 자체가 이 조정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등치가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올려서 살짝만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이건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4x2 모델 그 중에서도 파워탑 상급 트림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동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죽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은 6웨이, 조수석은 4웨이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8.4인치 6 커넥트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시스템은 지프에서 사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들어가 있죠. 오프로드 페이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오프로드 페이지는 살짝은 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오프로드 페이지가 있어서 드라이브 트레인, 액세서리 게이지, 그리고 피치 롤링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2륜, EH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지난번 루비콘 차량에서 없었던 거, 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시스템 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력 현황, 주행 기록, 뭐 예약 충전, 요 이세이브는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제 방식을 활용할 건지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상급 트림 모델이기 때문에 에이다스 시스템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비상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방 후방,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장치, 그리고 언덕 밀링 방지 장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각지대 경보 장치는 이 사이드 미러 양쪽 끝에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구성들은 지난번에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공조기 컨트롤러인데, 일단 독립 제어, 좌우 독립 에어컨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디자인도 지난번 구성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열에는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열선이랑 열선 시트는 이쪽에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데, 이쪽에 컨트롤즈도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후방 카메라도 있는데, 후방 카메라는 이게 의외인 부분이 이 지프 차량에서 상당히 투박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후방 카메라도 그렇고 상당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요거는 구성이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러 하단에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랭글러 모델들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창문을 오픈할 수 있는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에는,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12V 파워 아울렛이죠. 시거잭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 슬롯에는 USB 포트 2개, 그러니까 C 포트와 A 포트 하나, 그리고 억스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함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변속기 여기 스타일도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루비콘 차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변속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여기 상단에, 변속기 상단에 이 윌리스 실루엣 들어간 게 상당히 이쁩니다. 이거 괜찮고요. 변속기 좌측에는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레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4H, 4L 로우 기어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참고로 이 4륜 로우 같은 경우는 이 변속기를 N에다 두신 다음에 변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컵홀더 들어가 있고, 구성은 똑같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구성이랑 똑같은데 2단계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량 크기를 봤을 때는 무난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 사이즈를 제공을 해줍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루비콘 차량이 제가 알기로 하드탑 모델이었었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열었던 적이 없었나요? 열면 이게 파워탑 모델이라 전체가 오픈이 됩니다. 야, 이거 끝까지 열리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이따가 오프로드 한번 나가서 열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비가 다행히 이제 그쳤는데, 아까 시승기 초반에는 좀 비가 내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알파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시승기에서도 항상 언급을 했지만 지프 차량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시스템은 괜찮습니다. 이 뭐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소리가 괜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피커도 좀 마음에 들어요. 지프 차량 시승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옵션들은 지난번에도 시승을 했던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랭글러 루비콘 차량이랑 대부분이 비슷하고요. 전기 모드에 관련된 이런 메뉴나 그리고 이런 구성들만 조금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자체를 전기 모드로 일단 주행을, 저도 사실상 처음 이제 타보는 거예요, 전기 모드로. 근데 이게 차량이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이 전면에서 되게 특이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좀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좀 붙으면 그 다음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아까 옵션 설명했을 때도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약간 이 불투명한 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디자인 구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아까 궁금해가지고 엘리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요게 지금 LED가 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하면 이 충전 잔량을 표시하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게 지금 5개인데 한 개당 20%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죠. 밖에서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배터리로 이제 시승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하는데, 이게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으로 달렸을 때 그 느낌이랑 똑같이 나갑니다. 차량이 가속되는 느낌이. 이거는 굉장히 괜찮네. 요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랭글러 4x2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드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수동 제어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와인딩 코스 짧은 구간 달려봤지만 상당한 수준의 성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상 이 차량 특성 자체가 오프로드용이기 때문에 이 가속 테스트 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량 특성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프럭슬, 우와, 변속이 자동으로 들어가는군요. 루비콘 모델 탔을 때 특성이랑 똑같이 나오는군요. 이게 제가 이 변속 타이밍을 이렇게 딱 맞춰서 변속을 좀 들어가다가 자동으로 변속을 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은 안 해봤는데,
이 RPM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쭉 밀어주네요. 와, 이거 굉장히 특이한 구성인데, 어쨌든 이 가속 능력, 지난번 시승했던 루비콘 차량이랑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그 속도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평범한 실험실 테스트 진행할 건데 조금은 기대가 되는 구성이기는 합니다. 네, 아까 와이딩 코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속 타이밍 잡는 게 조금 어렵네요.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딜레이도 조금 있어서 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정말 상당한 가속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본시승기 때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변속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동 변속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수동 변속은 그 후로는 안 썼습니다. 수동 변속을 쓰니까 이 RPM 게이지에 맞춰서 이게 탁탁 체결하는 그거를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약간 딜레이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속을 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1단에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 차를 쭉 밀어 나가면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갑자기 부스트를 받는 식으로 차가 갑자기 확 튀어나갑니다. 그게 2단에서 3단으로 체결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상당히 빠르긴 한데 지금 아마 이게 일단은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거의 그래도 좀 몇 개는 들어왔네요. 이게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로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이게 갑자기 부스트 걸리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라 달릴 때는 조금 좀 특이한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 차종을 시승해 봤지만 처음에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서 RPM을 살짝 올려놓으면 차가 일단 이렇게 붕 뜹니다. 이렇게 쭉 뜨다가 이제 악셀레이터를 급가속을 누르고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띄면 스핀이 걸리면서 이렇게 확 밀어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 좀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일단 이 데이터상으로는 두 번째 측정한 제로백 수치가 가장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7.25초가 나왔고요. 거리는 109.56m가 나왔네요. 여태까지 시승했던 지프 차량들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1등이죠. 뭐 이 정도면 지프 차량들 중에서는. 그러면 평범한 실험실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7.25초까지 들어오면은 정말 상당한 수준이에요. 7.25초면 BMW X7과 링컨 노틸러스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수치만 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급드린 게 이 앵글러 차량 뭐 V8 엔진도 출시를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뭐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미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굳이 V8이 출시를 안 해도 이 정도 수치면 정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치상 상당히 좋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평범한 실험실 데이터 봐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섹션은 첫 번째 섹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제로백 수치가 좋은 친구들만 모여있는 그룹인데 지프 차량은 현재 이 4x2 모델이 유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지프 모델들은 두 번째 섹션 그룹에서도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하위권 이게 저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 그룹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속 성능만 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상당히 잘 나가요. 이게 제동 성능은 좀 심각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랭글러 모델을 그냥 갖고 와서 배터리만 어떻게 보면 추가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정말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어요.
다양하게 테스트했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전부 다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로 다 빠졌습니다. 딱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데이터 하나만 살아남아서 베스트 랩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간쯤에 측정한 데이터 그나마 데이터가 이제 유효한 데이터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거리가 49.58m가 나왔고요. 시간은 4.6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존에 시승했던 루비콘 차량에 들어가 있던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파워트레인이 정말 잘 뽑아주거든요.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어마무지한 등치를 정말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서 우와 엄청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해주는데 제동 성능은 레인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지금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 중에서 그나마 제동성이 제일 빠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다 지금 늘어져 가지고 이거는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44.97m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효한 데이터로 빠진 게 49m대였거든요. 그럼 레인지 폭이 44에서 49m대로 일률적이지도 않습니다. 수치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치로 이 제동 성능이 좀 나왔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제동 성능 시스템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죠. 이 차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지프의 오프로드 모델들은 온로드에서 막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이런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제동 시스템은 조금은 아쉽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평범한 실험실 지금 40m가 넘어가서 두 번째 색상 그룹은 일단 빠졌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 수치면 여태까지 시승했던 모델줄 중에 가장 하위권입니다. 좀 아쉽기는 하죠. 아까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가 44m대로 나왔거든요. 이게 맞는 게 44.97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랭글러 루비콘 모델이 딱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놓지 않았나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좀 남는 시스템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쉬운 거죠. 일단 제로백과 제동 성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집 랭글러 차량을 가져나와 봤는데 오프로드를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장시간 촬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밖에 고프로로 달긴 했는데 저 시간 지금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륜구동 시스템은 4H 파트타임으로 일단 제가 바꿔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루비콘 차량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프 모델들, 오프로드 모델들은 일단 이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이 들어오면 차량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가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 며칠 새에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거 확실히 출력면에서 지난번 루비콘 차량 모델로 좋기 때문에 일단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 지면을 파고 나가는 느낌은 확실하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출력이 이게 네. 그리고 우와 이야 진짜 확실하게 파고 나가는 느낌이 조금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핀이 그냥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급가속으로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잘 나왔죠? 여기도 와 비가 더 많이 오네요. 네. 오랜만에 또 달리니까 재밌네요, 진짜. 오!
일단은 오늘은 오프로드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깐 정차를 해서 저 밖에 고프로를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우선이죠. 일단 차를 잠깐 세우고, 오늘은 집 랭글러 4x2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시승했던 지프 오프로드 모델들 중에서 현재 이 적용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파워트레인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매력 있는 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행을 저도 장시간 좀 해봤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부족함을 느끼실 수 없는 그 파워트레인 성능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연비까지 챙겨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거는 평범한 실험실에도 언급을 했겠지만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출력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지향하는 성향, 오프로드를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간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루비콘 차량보다 이 랭글러 4x2 모델이 그래도 온로드에서의 주행도 조금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온로드도 충분히 주행했을 때 부담이 없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성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